네, 안녕하세요. 지역에서 리빙랩 하고 있는 박형웅이라고 합니다. 리빙랩은 혁신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의 혁신에도 리빙랩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혁신을 위해서도 리빙랩 쓸 수 있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 혁신을 위해서도 리빙랩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을 지원하고 리빙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의 주제는 리빙랩 플랫폼과 지역 자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리빙랩입니다. 두 가지 용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형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는 이 플랫폼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생태계가 있어야만 지속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은 물리적인 플랫폼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 말고 물리적 플랫폼 형태로 리빙랩이 실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을을 구축하는 겁니다. 마을을 구축하는 거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리빙랩의 마지막 모습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장 혁신적인 리빙랩 마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공동양육으로 혁신하는 마을입니다. 전주시 평화동 학산복지관이지만 훨씬 더 큰 의미의 마을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우리의 문제의 시작점은 마을입니다. 도대체 마을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그리고 공간적 구체화의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소로만 존재하는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을은 그런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마을은 무엇일까요? 이 마을만의 특성이 있을까요? 아무리 제목을 바꾸고 마을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우리 마을은 그냥 몇 번지 마을일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한테는 정말 마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우리는 기성세대니까 그렇다고 쳐도 새로 태어나는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마을이라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아파트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희가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는 그냥 오직 집값 하락 방어 재개발 수익원일 때만 모이는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묘사된 마을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거의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에 누가 살든지 간에 만날 이유도 없고 나를 오픈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웬만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주치기 싫은 게 이웃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흉흉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마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거나 혹은 나를 위해서 앞장서줄 사람이 나한테는 갖고 있을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텅 빈 마을, 유령 도시가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다시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한테는 정말 마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혼자 사는 게 편한 시대가 돼 있고 혼자서도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의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우리의 현대 문제들이 우리 혼자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리빙랩의 테마 역시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리빙랩이 될 수 없었겠죠.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꼬여있는 여러 가지 현대 문제들이 각 개인을 공격합니다. 코로나19를 보셔서 알다시피 우리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를 붕괴시켰습니다. 붕괴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마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설이 필요합니다. 과연 새로운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을까? 마을이 혹은 공동체가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 혹은 마을이 마을일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과연 마을로서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마을에서는 특정의 가치보다 아이의 성장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걸 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고 목표와 지향점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만약에 아이를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마을이 유지될 수 있다면 아이가 행복한 마을, 그리고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을이라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청소년, 청년, 어른으로 성장하는 마을을 꿈꾼다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을이 해야 될 것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 마을이 형성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가설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 마을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만 모인 동네 마을이 되기 때문이죠. 뭐 그렇게 모여 살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공동 양육 마을이 만들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무임승차도 괜찮고 계산하지도 않아서 각각의 주민들의 개성과 특이점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진짜 목적은 아이 때문에 내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를 항상 느끼게 만들어주는 마을입니다. 그걸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 마을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찾아봤더니 한 4-5개가 나왔습니다.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스테이 별내라고 하는 어떤 공동 양육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 공동체를 이루면서 학습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죠. 100개의 학교를 개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 1994년부터 이대로는 애들 못 키우겠다 생각했던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생긴 마을입니다. 육아 공동체에서 생활 공동체까지 발전했죠. 마을 지도도 만들고요. 마을 회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칠보산 공동체라는 곳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에 관심이 있었던 몇몇의 주부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을 짓고 방과후 교실 등을 해서 생활 공동체로 발전시켰다. 하나의 마을이 되는 거죠.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사카 보육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안심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하자. 처음 아이를 낳게 되는 어떤 누군가한테는 아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이를 낳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딱 낳았는데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봐주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 가족의 형태가 다 다르니까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을 경우도 있겠죠. 과연 그러면 나는 이 생명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보육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마도센터는 인구 16만 도시에 8개 정도 있어서 동마다, 우리로 따지면 동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죠. 이 안에서 뭐 할까라고 보면 보십시오. 가장 재밌는 거는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앉아있고 아이들도 앉아있고 왠지 가운데 있는 아이를 같이 모여서 혼내고 있는 것 같은 사진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공간에 모여서 공동 양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주민들의 어떤 자원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런 5개의 사례입니다. 자, 2011년도부터 모두 학교라는 곳을 시작으로 공동 양육의 모델을 실험해 왔습니다. 학산복지관, 여러분들 복지관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일단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 그렇죠? 그리고 복지관에 매년 얼마씩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는 곳, 근데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곳. 이런 복지관에서 공동 양육,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모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던 복지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공동 양육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우연한 자리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의 감동 내지는
저도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시작했다가 이들의 비전 만들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공간에 갇힌 집단 말고 열린 마을을 지향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이 마을에서 아이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의 학교에 아이를 맡기는 순간 이 사람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비물리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보육과 육아, 돌봄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꽤 괜찮은 같이 애들 봐주는 그런 어린이집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그리고 다시 애를 낳을 때까지 이 마을에 있어도 괜찮은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관계보단 참여로서의 공동체, 공동이다. 자,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중에서 가장 뼈아픈 거는 뒷담화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고 어떤 그룹은 누군가한테 누군가는 무임승차하지 않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그냥 여기서 얘만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죠? 공동체는 금방 붕괴된다고 합니다.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별로 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사실 할 일은 많겠지만 하는 게 없다라는 말은 아이들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게 하면 어떨까? 굉장히 안전한 바운더리 내에서 아이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 공동체를 안전한 공간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끼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지관을 새로운 형태의 복지관으로 모두가 아이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설계를 하셨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습니다. 총 30명의 정말로 열성적인 활동가들이 계셨고요. 수없이 많은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 부모님이 계셨고 이미 활동가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초기 마을 만들기 인원이 205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진 소개해 드리고요. 이런 모습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비전을 설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도대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왜 비전이 필요할까요? 리빙랩의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구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좋고 행복하면 누군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확산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리빙랩이 원래 갖고 있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이들은 느끼는 거죠. 다른 마을 혹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 마을과 같은 이런 형태를 갖출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필요하고 이 비전에 따른 액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비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단하고 든든하고 넉넉한 마을을 만든다입니다. 자, 누가 단단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단단합니다. 누가 든든할까요? 우리 부모가 든든해집니다. 누가 넉넉할까요? 우리 마을의 살림살이가 넉넉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마을에 사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돈은 누가 만들까요? 마을이 만들 수 있다면. 자, 정부 보조금 혹은 누군가 아무튼 이런 비용으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도 있고 우리 자존심도 좀 그렇죠. 우리가 직접 돈을 만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독립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걸 다 담은 게 단단하고 든든하고 넉넉한 마을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틀어주세요. 네, 111입니다. 여기 산에 꼭 필요해? 왜?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득을 해서 사랑이 뭔데? 나는 사람들
모르겠어. 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지원해줄 만한 사람이 옆에 많이 있다는 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어?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쌤이나 애들? 시간표를 저희들이 짤 수 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어느 시간이야? 조금 시간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울예술대학교에 예술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노래도 배워보고 춤도 배워보고 베이킹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 길은 나랑 조금 잘 맞고 이 길은 나랑은 맞지 않고 뭐 내 취미는 이거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고2 때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이제 그때부터 꿈을 향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누나 잊어버려. 나 이거. 놀이터가 친구들이랑 노는 거야. 뭐 아니야? 할인이랑 노는 거야. 공동차 활동하는 거. 12 더하기 7은? 19.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되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그냥 아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든 내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했다면 그냥 아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계속 그렇게 바라봐주는 눈.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일단 와서 엄마들이 또 일주일씩 만나서 서로 이제 어떤 점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제 뭐 어려운 점들 또 좋았던 점들 이런 점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배웠던 것도 많고 자, 저희가 비전 설계를 할 때 공동양육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나는 진짜 좋은 부모일까? 아이의 입장에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마을 주민으로서 나는 괜찮은 어른일까? 그리고 항상 질문.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에 대한 질문.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두 불안감을 갖고 있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마을의 기능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과연 부모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이상에 머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싶고 당당하고 싶고 학교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옆에 있음으로써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짐을 벗음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부터 리빙랩 방법을 이용해서 비전 세우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몇 명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마을 부모님들이라든지 활동가들 전부 다 의견을 다 모아서 분류하고 조직해서 어떤 마을을 만들면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의 비전 설계의 모습입니다. 단단하고 든든하고 넉넉한 마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 쫄지 않는 아이를 만들겠다. 우리 아이들은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마치 돈이 아니라 명품백이 아니라 정말로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 있는 부모가 됐어요. 그리고 마을이 그냥 돈 쓰는 마을이 아니라 돈 버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입니다.
이게 왜 깨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폼만큼 재미있는 학교, 원래 폼보다였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네,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폼보다 재밌는 학교는 힘들 것 같고 개념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폼만큼이나 재미를 주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이고요. 그리고 빽 있는 부모들 만들어 주자. 그리고 항상 내 편 들어주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는 이웃을 만들어 보자. 아까 이전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되는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마을이 돼보자. 그리고 마을 주민 모두가 아이를 키우면서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해보자.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이 매칭해서 서로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센터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의 아지트, 인생 설계 학교, 찐 부모 되기, 어른 친구들, 마을 넘어, 찐 어른 되기, 맞춤 돌봄 서비스, 꽃전 활성화, 나누장, 넓은 마을 청년 독립 준비 학교.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속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고 저희의 미션에 맞게 폰만큼 재밌는 학교, 빽 있는 부모들, 내 편 들어주는 이유, 돈 되는 공유 경제 마을, 일로 성장하는 활동가, 청소년 천년 매칭, 이 항목에 맞는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역시 리빙랩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멋진 마을이 있는데 이사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과연 얼마가 들까? 저희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이 활동을 하시는 이 단체에서 받았던 거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까요? 돈이 들까요? 글쎄요, 돈이 필요할까요? 기존의 복지관을 지원해주는 비용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일을 더 잘하게 만들고 사업을 더 잘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다양한 사업들도 하셔야 된다고. 아무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기존의 복지관 중에서 이렇게 공동 양육형 복지관 형태로 갖고 갈 수 있게 특화 복지관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화 복지관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복지관 중에서도 특화된 기능을 수행한다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괜찮은 복지관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중장기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R&D 연구소도 만들고 2022년 대선 공약에 공동 양육 마을 만들기, 복지관, 특화 복지관 이런 것도 추진해 보겠다. 이 정도는 배포를 가져야죠. 2023년도에는 실천 기반의 연구 활동가들을 부지런히 더 양성하겠다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총 3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TF 방식의 업무 추진으로 거의 슈퍼맨, 슈퍼우먼이십니다. 근데 행복한 슈퍼맨, 슈퍼우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미션대로 내 편 들어주는 이웃, 폰보다 재밌는 학교, 청소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 빽 있는 부모, 돈 되는 공유 경제 마을을 재미있는 건 기존 복지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이 안에다가 다 녹여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에서 복지관으로 주는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이런 미션을 통해서 저 기본적인 기능 플러스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공동양육 마을을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쫄지 않는 아이, 빽 있는 부모, 돈 버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모든 주민들이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여동생이 되고 남동생이 되고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 때, 고민될 때, 행복할 때, 쓸쓸할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불안할 때, 누군가가 필요할 때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는 그런 마을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전도 공유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또 볼까요? 둘둘둘입니다.
우선은 새롭게 이제 변한다는 게 약간 조금 두렵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를 갑자기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같이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게 뭔가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참여한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이 좀 같이 한다는 느낌이 강했고, 일을 하는 저희들 이제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냐? 약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이랑 이 일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일을 좀 돕는 사람들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모두 함께라고 하니까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아빠니까 우리 아이,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마을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제가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어서 이제 감정적으로도 좀 좋고 뿌듯합니다. 일하는 이곳이 제가 사는 마을이면서 일터가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만나는 이웃들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마을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어르신이든 장애인 또 아이들이든 다 친근한 이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네 아이들도 저처럼 이 마을에 살면서 이웃이 많은 아이, 이웃을 만나는 게 즐거운 아이로 자란다고 생각하면 되게 설레고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네. 건강하고 든든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가자, 가자,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션, 비전 설계 혹은 미션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는데 도움을 드렸는데, 리빙랩 방법을 통한 공동 양육 마을 비전 설계로 제가 발견한 거는, 본인들 스스로는 30명의 활동가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205명 주민 모두가 활동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에 담겨 있는 건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억지로 정말 저기 있는 걸 잡기 위해서 너무 막 고생해서 힘들게 무리하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마을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